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플 때 전화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섭섭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순간, 관계의 모습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전화가 줄어듭니다. 만남이 미뤄집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조차 결국은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미가 있을 때 더 쉽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같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에 따라 방향을 바꾸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닫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식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상처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중심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옵니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한때는 자주 연락하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가움이 올라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안부를 나눕니다. 건강은 어떤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멈춥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연락이 왔는지 그 이유를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해집니다. 필요할 때는 먼저 연락합니다. 필요할 때는 더 다정해집니다. 필요할 때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퇴직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형님은 평생 저희 형님입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연락이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 인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많이 바빠서요.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회사에 있을 때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필요와 이해 위에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프면 걱정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곁에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동생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어려울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 부족한 돈을 보태 주었습니다. 동생의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도 학비를 도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동생은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언니가 있어서 늘 든든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혼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내가 너무 바빠. 손주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많아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그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지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슬픔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고통처럼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의 통증에는 즉시 반응합니다. 자신의 불안에는 깊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것이라 해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현실적인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그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도왔던 기억이 있고 함께 웃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현재의 필요와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정리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지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의 거리도 함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해관계 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보다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가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를 도왔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그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에 쫓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만남도 예전보다 드물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을 보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관계와 현실의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현실 자체보다 현실에 대해 품고 있던 기대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도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의 행동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하루를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기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의 이기적인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지만 동시에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할수록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낮추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행동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전화 한 통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인간은 더 평온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행동보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는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사라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관심과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 맡길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순간 관계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 관계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기준을 둘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힘이 강해질수록 관계에 대한 의존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관계를 끊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가까워지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믿음이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완전히 자신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것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기대했던 만큼의 행동을 하지 못해도 그것을 배신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이해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실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내면 속에서 평온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이해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끝까지 자신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